동남아 월드컵, 이번 대회가 유독 관심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펜딩 챔피언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이죠.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원래 전북 현대에서 K리그와 FA컵을 동시에 우승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그 커리어를 뒤로 하고 2024년 5월 베트남 A 대표팀과 U23 대표팀 사령탑을 동시에 맡았죠. 솔직히 부임 초기엔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 늘 나오는 물음표였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 때였던 2024 동남아 월드컵에서 단 1패도 없이 결승까지 직행하더니 태국까지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부임 8개월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겁니다. 이후에 2027 아시안컵 본선 티켓까지 확보하면서 김상식호는 그냥 반짝 성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6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남겼습니다. 베트남 U23은 4강에서 중국에게 0대3 패배로 결승행이 좌절되긴 했는데 문제는 3위 결정전이었습니다. 상대가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정규 시간과 연장전까지 2대2로 팽팽하게 맞선 끝에 승부차기까지 갔고 결국 7대6으로 베트남이 승리했습니다. 이 결과가 왜 더 충격적이었냐면 그동안 한국 U23이 베트남을 상대로 역대 전적 6승 3무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무패 기록이 이번에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당연히 베트남 축구계에서는 이걸 역사적인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한국 축구 뭔가 이상하게 안 풀리고 있죠.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U23 아시안컵 4강에서는 나이 어린 일본에게 패배, 거기다 3위 결정전에서 베트남에게까지 무너지고 심지어 이번 월드컵에서는 역대급 조편성과 스쿼드를 갖고도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앞으로도 계속 베트남과 엮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9월 아시안게임에서 8강쯤에 베트남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고 내년 2027 아시안컵 조편성에서도 베트남과 한 조에 묶였습니다. 베트남이 예전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남아 월드컵은 그냥 흘려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실 이름부터 달라졌습니다. 30주년을 맞으면서 기존 일본 기업의 이름이 빠지고 현대컵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출발했고 12월이 아닌 7월로 개최 시기까지 옮기면서 처음으로 FIFA가 직접 주관하는 A매치 대회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국가대표급 선수들까지 차출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무게감 있는 대회로 격상된 겁니다. 베트남은 지난 24일 개막전에서 동티모르를 7대0으로 대파하면서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딘박 혼자서 3골을 몰아넣는 활약이었죠. 두 번째 경기는 싱가포르였습니다. 두 팀의 역대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22번의 맞대결에서 베트남이 9승 9무 4패로 앞서 있었고 FIFA 랭킹으로 봐도 베트남이 99위, 싱가포르가 148위로 베트남이 크게 앞서 있었고 거기다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동남아의 강호 베트남이 손쉽게 싱가포르를 이기고 최소 2위를 확보할 줄 알았는데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전반전에 골 결정력이 문제였고 후반전에는 그냥 졸전 자체였습니다. 이건 베트남이 위기였습니다. 만약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선전해버리면 베트남이 현대컵에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싱가포르가 이렇게 버틸 줄 아는 팀이라면 인도네시아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도 귀하 선수는 물론이고 감독도 캐나다 국적의 감독이 맡으면서 챔피언이 목표인 팀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싱가포르에게 패배하면서 비상이 생겼고 이제 세 번째 경기인 인도네시아의 원정 경기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 2019년부터 4승 2무 3패로 매우 팽팽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더 강해지면서 베트남을 위협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맡았을 때 잘 나가고 있었고 이제 귀하 선수와 이중 국적 선수들을 소집하면서 신태용 감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강호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은 베트남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경기는 인도네시아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베트남은 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동남아 월드컵 최초의 2대회 연속 우승이 목표인 만큼 인도네시아 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고, 싱가포르전 때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지만 다 보완해서 새로운 전술과 조합을 준비했다고 다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감독인 존 허드먼은 베트남을 가장 경기하면서 가장 어려운 상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경기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리지 않았고 파칸살이라는 지역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기온이 30도 정도고 습도가 80% 육박하면서 축구하기 정말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매우 팽팽할 거란 전망과 다르게 베트남은 초반부터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압박 축구를 하면서 베트남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는데 전반 5분에 베트남도 인도네시아를 전방 압박을 해버리면서 인도네시아의 오른쪽 진영에서 볼을 뺏으면서 찬스를 잡게 되었고, 베트남의 티키타카 한 방에 인도네시아 수비가 망가지면서 베트남 선수가 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리한 슈팅으로 선제골이 나온 겁니다. 김상식 감독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골이었습니다. 거기다 전반 15분에 베트남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인도네시아의 공격을 컷하더니 후방에서 왼쪽 30여 미터 패스 한 방에 인도네시아 수비가 완전 뚫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선수가 질주를 하더니 이번에 골키퍼가 더 나오면서 각이 좁았는데도 골키퍼를 속이는 슈팅으로 단숨에 2대 0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예상 못한 상황이죠. 접전이 될 거라 판단했는데 전반 15분 안에 2골을 넣어버리면서 베트남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밀고 가려다가 오히려 대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잡는다는 건 1위 확보와 함께 B조의 2위와 붙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이 태국, 말레이시아인데 베트남 축구 팬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태국이든 말레이시아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반전 베트남은 점유율이 3대 6이었지만 베트남이 더 찬스가 많았고 인도네시아는 의욕만 있을 뿐 베트남의 수비를 전혀 뚫지를 못하면서 고전하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도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분에 베트남이 추가골이 터집니다. 브라질에서 귀화한 선수인데 인도네시아 라인을 또 깨트리면서 단독 찬스를 잡았고 지체 없이 고민 없이 발을 갖다 대면서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베트남이 동남아 월드컵 우승 후보 인도네시아를 상대도 안 되게 3대 0으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것도 원정에서 말이죠. 베트남은 3연속 연속 무실점의 단독 1위입니다. 이제 조별 마지막 경기는 캄보디아입니다. 선수 로테이션 돌리면서도 승리하고 4강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현재 베트남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베트남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동남아 월드컵 30년 동안 2번 연속 우승한 국가가 없었는데 정말 김상식 감독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김상식 감독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